안녕하세요. 지니지니 홍진입니다. 오늘 지금 점심을 먹고 회사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해서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내 공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40대에 뭔가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생각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40대, 50대가 될수록 오히려 전문성을 띠고 조금 더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해당 분야에서 40대가 접어들게 되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반도체, 굴지의 반도체 업체에서 경력을 10년 정도 쌓고 국내에 들어온 케이스라 남들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개발 위주로 양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특히 전력 반도체라는 모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IGBT라든지 모스 FET 같은 소자 개발 포함해서 패키지 개발 쪽들을 주로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업체 쪽에 디자인 리뷰를 한다거나 이제 버리피케이션 검증 업무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이게 검증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 업체에 비해선 이제 상대적으로는 을에 속하긴 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위상이 반도체 공급 대란이다 뭐다 하면서 반도체의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위주로 많이 경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40대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대기업 포함해서 중견기업급들로 많이 이제 접어들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내가 10년 이상 해당 직무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했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일전에 이제 영상 기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로 이제 굴지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후에 한 8년 정도 반도체, 차량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검증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내가 스스로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해당 분야의 조직에서 신규 인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뭐 신규 인력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그 조직이 성장을 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 차량 전동화에 대해서 이제 신규 인력들이 계속 충원이 되고 없었던 조직이 막 늘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개인 스스로도 이제 적응을 하고 뭐 개발을 여러 가지 바운더리로 이제 넓혀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제가 국내의 굴지 기업인 이 개발 검증, 반도체 개발 검증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 조직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로 역피라미드라고 하죠.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책임 연구원 직급이죠. 과장 직급이죠. 과장 직급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신입 연구원 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뭐 손에 꼽을 정도,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한 가지 집중된 업무에 대해서 여러 팀원들이 개발을 혹은 이제 검증을 진행하는 그런 구성이 아닌 개개인의 그런 프로젝트 형식으로 개발 업무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좀 힘들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어느 정도 좀 더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뭐 그래도 지금 저는 충분히 화재나 소손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직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전의 개발을 전혀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어쨌든 그 사내 공모대에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사내 공모에 대한 절차는 뭐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뭐 상반기 하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부별로 이렇게 모집하는 인원수도 다 다를 것 같고요.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 보통 급하게 이렇게 직무가 바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별로 이렇게 그 사내 공모를 모집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1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개발팀에서는 초반에 이제 3년에서 5년 차 사이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개발을 할 때에도 주변 분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개발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개발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소통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조직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뭐 관심도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통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제 내가 이 개발을 이 팀에서 진행할 때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내 공모를 지원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된 케이스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사내 공모를 지원을 해서 1차 이제 서류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대면 혹은 영상으로 이제 지원한 팀의 팀장급, 그 다음에 그룹장, 뭐 조직장 분들하고 이제 해당 실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분 포함해서 추가로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일 수도 있고 한 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총 4명 아니면 5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직무 면접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한 이유하고 이때까지 어떤 직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뽑히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시고, 거의 직무하고 포함해서 총 면접 시간은 거의 한 30분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지원하는 팀에 배치를 받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받았는데요. 사실 뭐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40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뭐 더 이상 직무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도 옮길 수 있는 뭐 사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부분 진실성이 어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고 1차적으로 직무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뭐 일부 대기업 분들은 사내 공모가 대기업 입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직무 연관성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제 사업부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사전에 미리 그 해당 지원하는 쪽에 팀장님 혹은 이제 연관하시는 분들, 지인들을 통해서 사전에 컨택을 하고 이런 직무가 있고 해당되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다라든지 사전 정보를 받고 그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거의 이제 해당 지원하는 팀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일부 분들은 사전에 컨택하지 않는 이상 뭐 떨어진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기업에 대한 조직도를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다 어떤 팀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는 팀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컨택을 해서 이렇게 해당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으며 어떤 스킬들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본인이 가진 역량 혹은 스킬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합격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 40대가 되더라도 그런 적극성과 본인이 가진 스킬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적극성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5% 이상이 그렇게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진 역량이나 스킬들을 많이 꾸준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보시는 것도 40대의 그런 잃어버린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직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 공모에 지원한 서류 합격자 분들은 사실 TO에 따라 다 달라요. 그게 한 명이 TO가 있다라고 치면 경쟁자를 한 3명 정도 후보자를 뽑아놓고 이렇게 면접을 한다라든지 그거는 사업부별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원자가 몇 명인지도 솔직히 팀장님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고 저는 제가 가진 스킬이나 역량에 대해서 꾸준하게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되었고요. 추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성하고 사업부가 성장하는 사업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신규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아직까지는 고착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성장하는 조직, 새롭게 생긴 조직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대기업 사내 공모에 대한 제가 경험한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계속해서 회사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